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미국 증시가 4월달부터 본격적인 조정장에 들어섰는데요. 오늘은 미국 증시 조정과 반등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주의사항으로는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4년 4월에서 5월까지의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고 있고요. 방향성에 중심을 두고 있고 마켓 타이밍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보고서 자산 배분이 아닌 트레이딩 매매에 활용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경제지표나 뉴스는 숙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중의 심리지표와 차트 프랙탈 분석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2주에 한 번 정도씩 미국 증시 시황을 연속해서 분석하고 있는 컨텐츠고요. 따라서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은 어떤 얘기를 하고 기존에 있던 영상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영상을 찍을 때 항상 모든 내용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중복되는 내용은 최대한 줄이고 연속해서 시청한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변동된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 위주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따라서 처음 보시는 분이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지난 영상들에서 설명 자세히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먼저 공포탐욕지수 4월 26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42점으로 공포 구간에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공포탐욕지수의 1년 추세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전 시장의 중기적인 변곡점들을 대중의 심리지표를 활용해서 파악을 하는 편인데요. 암호화폐에서도 잘 통하고 주식시장에도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1년 동안 해보니까 프랙탈적으로 유사한 공포탐욕지수의 패턴 같은 게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고요. 이 차트는 1년 단위로만 되기 때문에 이 앞에 부분은 없어요. 근데 1년 전서부터 앞에 부분 계속 분석해왔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3년 4월에 은행위기가 극복되면서 반등을 했잖아요. 2023년 상반기 반등장이 총 4달 동안 진행됐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한 달을 표기하는 건데 이 앞에 파란색, 초록색이 있었어요. 지금 잘린 거고요. 그래서 4달을 상승했다가 작년 8월 달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하락장이 확정되어서 조정을 받았었고요. 6월 달까지만 해도 미국 증시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상승하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상승에 베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반전 포인트들이 공포탐욕지수에서 체크가 됐는데 이렇게 보이는 공포탐욕지수의 추세선은 이탈하면서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된 게 공포탐욕지수가 75 이상의 극심한 탐욕 구간이거든요. 보통 상승장이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극심한 탐욕을 유지하면서 진행이 돼요. 근데 상승장 마무리 될 때쯤에 극심한 탐욕에서 이탈해서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조정장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공포탐욕지수의 추세를 4달 상승 후에 어느 정도 이탈하고 복귀를 못한 상태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가 그래도 공포탐욕지수가 극심한 공포에 있었죠. 근데 어떤 특정한 사건, 그때는 피치사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었고요. 8월 1일. 그때 이후로 공포탐욕지수는 극심한 탐욕에서 내려가서 하방 추세를 그리고 계속 하락하잖아요. 3개월 조정했는데 이 붉은색 추세선이 2022년 저점과 SVB 파산을 이은 지지선이고요. 이 지지선을 지지하면서 2023년 상반기 상승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탈하면서 거의 하락장이 확정되는 것처럼 하락하고 있다가 보라색 점선이 공포탐욕지수의 하락 추세의 저항선이잖아요. 이 저항선을 돌파를 못하면서 계속 하락하죠. 그러면서 극심한 공포에서 횡보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지지 올라오는 게 보이죠. 그러다가 작년 상반기 상승 추세의 지지선을 돌파하는 순간 이때가 11월 FMC였는데 S&P 500이 반등이 시작됐다고 그때 영상에서 알려드린 적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산타랠리가 이어질 거고 모든 자산이 상승하는 기간이 있을 거다 설명드린 적 있고 요 이후로 4달 상승을 하다가 공포탐욕지수의 추세선 보면 추세선이 3월달 정도서부터 이탈을 하고서 복귀를 못했었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추세선이 본격 조정장 한 달 전부터 이탈하고 복귀를 못하죠. 지난 영상에서 4월 7일에 찍었었는데 그때만 해도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하지 않았었어요. S&P 500이 5200포인트였거든요. 요쯤 부분이 아마도 변곡점이었을 것 같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3월 8일 엔비디아의 변동성이 확대된 날이고 주당 1000불을 도전하다가 실패하고 뭐 하루에 10%씩 고점과 저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날이에요. 어떤 주식이 고점이나 저점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면 추세가 전환되는 신호이기도 해서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오른 상황에서 그런 변동폭을 보이기 시작한 날이니까 저는 이때쯤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아마도 3월 FMC를 앞두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3월 FMC는 3월 21일이었거든요. 금리 인하가 없었다는 거를 확인을 해줬죠. 6월 7월 이후로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됐었잖아요. 그때는 올해 3번 정도 할 수 있다고 했고, 따라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언제일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뭐 6월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았다가 최근에는 못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죠. 당시만 해도 6월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첫 번째 금리 인하 전에 전과 후로 조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언제인지에 따라 조정 시작점이 다를 텐데, 직전 사이클의 조정 기간을 보니까 B 전에 3개월, B 이후에 3개월 동안 조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B 전에 3개월 조정으로 하락했다가 그 저점이 B고요. 그 다음에 B에서 3개월 또 반등해서 전고점 회복하고 이런 식의 조정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6월 FMC에서 첫 번째 금리는 한다고 가정을 하면 6월 FMC가 6월 12일이니까 뭐 3월 12일 전후로 조정이 시작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3월 12일 정도가 이번 조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날짜가 딱 맞게 됐어요. 저는 사이클 투자자고 각 자산들의 사이클에 프랙탈을 비교하면서 투자하기 때문에 역으로 3월 달부터 조정이 시작된 게 확정이라면 4월 7일에 6월이 첫 번째 금리 인하고 가정하고 분석을 해드렸죠. 지금 보면은 조정은 확실하게 됐잖아요. 지난 시간에만 해도 요 붉은색 지지선 위에 있었는데 이제 이탈도 했고, 공포탐욕지수의 하락 추세선에 가까이도 못 가고 있죠.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포탐욕지수가 다시 붉은색 지지선을 돌파하려고 하거나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려고 하겠죠. 그때쯤이 이 조정이 끝일 텐데, 이런 식으로. 근데 과거 조정이 3개월이었고 이번에도 상승 기간이 지난번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 기간도 똑같다 가정을 하면 뭐 6월 정도에 조정이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6월 12일이 FMC니까 첫 번째 금리 인하가 6월이라면 이번 조정도 시기상으로 맞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생각했을 때 첫 번째 금리 인하가 6월에 올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고 생각을 해요. 뉴스나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지만 저는 이런 자산의 움직임을 보고 역으로 사이클을 계산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분석도 첫 번째 금리 인하가 6월이라고 가정을 하고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6월이 아니면 어떡하냐, 6월이 아닐 수도 있죠. 7월일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금리 인하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거든요. 금리 인하가 대선에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인한 주가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기가 일시적으로라도 좋아 보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대선이 11월 5일이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6월이나 7월에 못하면 9월이나 10월에 해야 되는데 너무 대선에 닥쳐서 하면 정치적으로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 금리 인하에서 대선에 영향을 주려 한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미리 인하를 해놔야 뭐 원래 인하했던 거니까 이번에도 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되죠. 6월과 7월 사이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되게 합당한 상황이에요. 재무부에서는 지금 재무부가 유동성을 일시적으로 줄이고 있거든요. 2분기 때 그게 돈을 모으고 기를 모으고 있는 건데, 아마 3분기 때서부터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연준도 통화정책으로 밀어주고 재무부도 갑자기 재정정책을 다시 풀면서 쌍끌이로 경제를 자극시키면 대선 전후로 반등하거나 크게 상승할 수 있거나 속된 말로 버블을 만들 수도 있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물가가 오르긴 하지만 물가가 오르는 것도 후행적으로 오르는 거거든요. 주식은 경기를 선행한다는 말 아시죠? 근데 물가는 경기를 후행해서 일어나요. 이런 물가와 주가 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대선을 전후해서 시간차로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까지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어서 저는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편이고, 만약에 6월에 안 하고 7월에 했다, 7월에 안 하고 9월에 했다 하면은 사이클상에 길이가 더 연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구독자분이 질문 주셨는데 길이를 연장해서 생각하면 되고요. 사이클의 모습은 변하지 않아요. 기간이 늘어지거나 좁아지거나 이런 차이라 보시면 됩니다. 저는 주기적 자산 배분 비중 전략에 따라서 투자하고 있잖아요. 왼쪽엔 코스톤의 달걀 그림이고, 과거 사이클과 이번 사이클을 비교를 한 거예요. 과거 사이클은 금리 고점 A가 2018년 12월이고요. 이번에는 2023년 8월이에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지난 사이클 때는 2019년 8월이라서 A에서 B까지 기간이 8개월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첫 번째 금리 인하가 6월이라면 이번 사이클의 금리 고점은 7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7월, 8월 이렇게 써 있는 건데 뭐 거의 8월이라 보시면 돼요. 8월에서 6월까지 총 10개월 정도가 A에서 B 기간이 나와요. 지난 사이클보다 2개월 정도 길거든요. 지난 사이클에는 경제위기가 다들 아시는 코로나 위기 있었죠. 2020년 3월에. 이 경제위기 C는 이때는 진짜로 경제위기이기도 했고 대부분은 경제위기이긴 한데 뭐 예를 들면 리먼 브라더스 파산, 코로나 경제위기 이런 식이죠. 근데 꼭 무슨 위기가 온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표시하는 거는 연준의 B컷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준은 위기 때 B컷을 항상 해왔거든요. 0.5% 이상 금리를 낮추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이번에도 이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2월에 파월이 60분 인터뷰에서 대답했을 때 연준이 금리를 올해 내릴 수 있고 필요하면 한 번에 0.5% 내릴 수 있다고 말을 이미 했거든요, 인터뷰에서. 진짜로 B컷을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근데 코스닥의 달걀 분석에서 제 분석상에서는 B컷의 시기를 C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사이클은 A에서 B 기간하고 비슷한 8개월이 지나니까 C가 나타났어요. 이번 사이클에도 똑같은 방식이 된다면 A에서 B 구간이 10개월이었으니까 C는 2025년 4월 정도가 나오고요. 그럼 대선이 11월 5일이니까 경제얘기 C에서 보통 주가가 하락하니까 대선을 무난하게 넘길 수 있죠. 주가 하락 없이. 이런 식으로 경제 전략과 정치적인 전략이 섞여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올린 거예요. 4월 7일에. 지난 시간에 올린 거대로 그대로 갔거든요. 그때 공포탐욕 지수 분석한 거고요.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이 부분이 엔비디아의 변곡동 확대가 이번 조정장의 시작일 가능성에 대해서 높다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거고 지금은 거의 확정이죠. 이때서부터 조정이 시작된 거예요. S&P 500 주봉 차트에서 분석해드린 건데 자세한 건 지난 시간 참고하시고 그때 이렇게 포인트도 알려드렸죠. 4,800에서 4,980까지 저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초록색은 예상 경로 적은 거고요. 그때만 해도 주식이 하락하지 않았었어요. S&P 500 5,20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경로대로 하락을 했죠. 이번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최신적으로 다시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첫 금리나 B가 6월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예요. 이 가정이 바뀌면 조금씩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석은 제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고 자산 배분을 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비중 조절에 참고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나리오로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서 제가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 할 때 참고하는 거고요. 흐름을 정확하게 맞춰서 롱과 숏을 쳐서 한다는 투자가 절대 아니에요. 트레이딩 매매 활용하지 마시라고 경고 드리고 재미로만 보셔야 돼요.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식적인 건 없어요. 하나의 뇌피셜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에는 요번 공포탐욕 지수 참고하시라고 같이 붙여놨고요. 오른쪽이 요번 4월 26일에 최신으로 분석한 S&P 500 주봉 그래프예요. 여기 예상 경로대로 내려간 거 보이죠? 요 푸른색 사각형은 뭐냐면은 그 코스닥의 달걀에서 A, B, C 구간을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A 금리 고점, B 첫 번째 금리 인하, C 경제 위기. 지난 사이클 보면 요 첫 번째 금리 인하 B 전후로 전 3개월서부터 조정이 시작됐다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횡보를 했죠. B 전 3개월, B 후 3개월 동안 횡보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B 전 3개월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제대로 상승이 시작된 게 3달 후였어요. 첫 번째 금리 인하 3달 후. 총 3번의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1, 2, 3이라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B 전에 첫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얘기를 수개월 전부터 계속 했던 거고요. 지금도 B가 만약에 6월 달이라면 이번 사이클을 비교해보면 이번 사이클에 ABC도 표시했는데 B가 6개월이란 전제로 만든 거예요. 가상으로. 지난 사이클은 제대로 된 정확한 분석인 거고요. 그 분석을 기반으로 프랙탈적으로 유사하게 이번 사이클의 미래를 예상해 보는 거예요. B 전에 3개월 전부터 조정이 결국엔 시작된 걸로 보여요. 지난주에는 조정이 아직까지 확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잖아요. 제가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2주 전이죠.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3월 8일이 조정 시작이었던 게 맞아요. 엔비디아가 주당 $1,000를 실패한 날. B 전 3개월, B 후 3개월을 옛날처럼 똑같이 하면 만약에 6월 12일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한다면 그때쯤에 저점을 확인하겠죠. 저점을 확인하는 이 포인트를 4,800에서 4,980으로 봤는데 근거는 뭐냐면 4,980은 2월 22일에 S&P 500 신고가 경신하는 도중에 상승 갭이 있었어요. 그게 4,980 부근이에요. 상승 갭은 다시 매우러 내려온다는 속설이 있는데 정말로 매우러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상승갭을 메우러 내려갈 것 같다. 이걸 5200포인트대 전망한 거죠. 그리고 더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내려갈까 생각해보니까 이번 장에서는 이게 큰 하락장이 아니고 그냥 조정장이거든요. 건전한 조정이라 보시면 돼요. 조정은 보통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지 않아요. 한 10% 전후라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도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는 옛날 조정도 보시면 이 붉은색 이평선 있잖아요. 이게 주봉 51선이거든요. 주봉 51선을 지지하는 거 보이죠. 지금 주봉 51선이 여기지만 미래로 이렇게 하락하더라도 뭐 이쯤까지 올 거 아니에요. 최소한 주봉 51선은 이탈하지 않을 거고, 전 상승장 2021년 고점이 4800이거든요. 4800 정도까지만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평선은 올라올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평선이 4800보다 아래에 있으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대략적으로 이 정도를 저점으로 한 횡보 기간을 거친다는 거죠. 그 횡보 기간이 총 6개월이라는 거예요. 그게 3월서부터 시작된 거고. 그럼 9월달까지 횡보를 할 거 아니에요. 디테일하게 보면 B 전에는 저점 확인이고요. B 이후부터는 저점에서 반등 구간이에요. 반등하는데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거죠. 횡보까지가 된 거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9월 정도는 횡보가 될 거고 11월이 대선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본격 다시 재상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 부분이죠. 근데 이번에는 S&P 500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6000포인트 보시는 분이 꽤 많아요. 이걸 컵앤핸들로 봤을 때 뭐 상승폭 같은 거 계산해 봤을 때 저도 그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차트상에서 여기가 5500인데 뭐 더 위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건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고점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간 다음에 하늘을 뚫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 사이클 보면 올라가다가 C 한 달 전부터 하락이 시작되다가 C에서는 완전히 하락하죠. 이번에도 C가 언제냐, 저번처럼 A에서 B 구간을 똑같이 붙이면 C가 나온다. A에서 B 구간이 10개월이라면 C는 10개월 후니까, 그러면은 경제위기가 2025년 4월 정도가 나와요. 내년 4월 정도요. 3월에 코로나였지만 2월 달부터 주식시장에 조정 왔었거든요. 똑같이 생각하면 이번에도 2025년 2월 정도는 고점일 것 같고 3월서부터는 조정을 받고 있겠죠. 조정을 받는 게 3월달까지는 이 이평선까지만 조정을 받다가 이평선을 이탈해서 크게 하락하는 건 4월달 경제위기 C라고 보는 거죠. 이때 연준이 B컷을 하는 거죠. 이 하락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B도 정해지지 않은 거 아시죠? 첫 번째 금리 인하도요. 근데 그 이후에 10개월을 전망하는 거예요. 경제위기를. 정말 가정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들으세요. 저는 이런 가정을 준비를 해서 이 코로나 위기 때 포트폴리오에 손해가 없이 넘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지금 이런 큰 하락을 생각한다는 게 말이 안 돼 보이잖아요. 이런 말이 안 되는 걸 해야지 해칭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락장에서. 예전 코로나 때도 그랬던 거고, 이때도 이 하락을 알고서 여기서 주식 안 판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전혀 상상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주식이 물려서 떨어진 거죠. 이때 TQ를 물린 사람은 거의 파산한 수준이에요. 뭐 하여간 어쨌든 이번에도 그런 생각으로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지난 사이클의 모습을 똑같이 재현한 거니까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럼 지난 사이클을 보니까 이 C의 하락장이 어디까지 떨어졌나 한번 봤는데, C 전에 상승했던 이 큰 추세 있잖아요. 그 추세의 저점 있죠. 이때가 보면은 지난 사이클 때도 금리 고점인 시기예요. 금리 고점이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한 거거든요. 금리 인하기 사이클이죠. 금리 인하기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 저점까지 그 이상 하락을 했더라고요. 여기가요. 그럼 이번에는 어떤가 봤더니 금리 인하가 A인데 금리 인하 정확하게 저점은 아니고 A 이후에 하락장이 있었죠. 그러면 A를 전후한 저점까지 하락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수준으로 C에서는 하락할 수 있구나.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죠. 한 4000에서 4200포인트 정도 되네요. S&P 500이.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게 2022년 금리 인상 사이클의 하락이거든요. 2022년 다들 기억하시죠? 주구장창 떨어졌던 거 크게 떨어졌죠. 이때 나스닥이 마이너스 37% 하락했죠. 이거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를 빼고 여기잖아요. 여기 하락이 요 정도고, 옛날에는 여기서 돈을 엄청 풀어서 이렇게 상승장이 있었잖아요. 큰 버블장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게 힘들어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C까지 금리를 확 낮추면 경제를 지탱한다고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자극되면서 빨리 금리를 올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요 구간이 빨리 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시 반등을 하겠지만 처음에 떨어졌던 이평선 있죠? 이 이평선을 못 넘고 다시 하락하는 거죠. 그 하락이 2022년 하락에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금리 인상 사이클 하락이고, 그게 물가의 2차 피크가 되는 거죠. 모양을 보면 여기가 왼쪽 어깨, 그리고 여기가 헤드,
그리고 나중에 오른쪽 어깨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요 하락이 2026년 정도에 나올 수 있다. 저는 여기까지 보면서 투자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투자하는 거고요. 솔직히 여기는 너무 소설이라 지금 너무 멀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재미로만 들으시고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런 흐름을 그리면서 대선을 넘어갈 것 같다. 저는 자산별로 다 시나리오를 가지고 투자를 해요. 이때도 그랬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각 자산별로 제가 사이클 ABC 구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설명드렸죠. 전 영상들 참고하세요. 미국채는 어떻게 된다. 금은 어떻게 된다. 다 설명드렸죠. 비트코인은 약간 금이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4월, 6월 사이를 있잖아요. 4월에서 지금서부터 6월 사이에는 미국 주식 조정이라고 했죠. 저점도 확인하고 횡보한다 그랬죠.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옛날처럼. 그때는 금이 상승해요. 금은 그냥 B까지 상승을 해요. 이때는 그러니까 주식과 금이 디커플링이 되겠죠. 4월에서 6월까지는. 6월은 그냥 첫 번째 금리나 B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B 이후에 3개월 동안 주식이 반등하잖아요. 근데 이 반등하는 기간은 금이 횡보를 해요. 미국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첫 번째 금리나 이후 3개월 이후서부터 다시 그냥 버블 상승이잖아요. 마지막 번지 점프대 계속 상승하는 거 C가 오기 전까지. 그 상승장에서는 모든 자산이 다 올라요. 위험자산은 버블이라서 꼭대기에서 이때 주식 투자하는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고점 매수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사이클 투자하거나 스마트 머니들은 이때 안전자산을 사요. 그래서 달러 미국채 오르고 금도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9월에서 C가 오기 전까지는 모든 자산이 오를 거예요. 이때는 행복한 시간이 되겠죠. 모든 자산이 오르니까 자산 배분 투자는 수익률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C에서 주식이 크게 하락하게 되는데 뭐 대략 이런 식으로 하락할 거다. 근데 C에서는 금이 오르다가 잠깐 쉬어요. 미국채는 이때 피크를 찍어서 확 오르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채 리밸런싱을 이때 해야 된다고 설명드렸죠.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요. 금은 여기서 바로 고점이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금은 금리가 내려가면 여기서 저점에서 유지하는 기간 있잖아요. 지난 사이클로 따지면 D가 2020년 8월이거든요. 8월인데 이때가 전고점은 뭐 돌파하고 그랬어요. 여기가 D예요. 미국채는 요 C에서 고점이고 여기서 하락하는데 금은 C에서 일부 하락할 수 있어요. 변동성을 키웠다가 횡보한 다음에 다시 D까지 좀 더 상승해요. 그러니까 미국채보다 금이 좀 더 오래 상승한다 보시면 돼요. 금리 어떤 D까지 상승하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금과 미국채 주식에 대해서 대략적인 흐름 지난 영상들 제가 말씀드린 모든 컨텐츠들 다 알고 계신 분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실 거예요. 한번 제가 상기만 시켜드린 겁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